반갑습니다. 예. 자, 문제 잠깐 볼게요. 예, 그 다음 보기 중 전문 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 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번에 여러분 각종의 어떤 서류들 있잖아요. 이건 전문 증거입니다. 각종 서류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전문 증거라는 것은 법정 외에서 법정 외에서 어떤 진술이 있었습니다. 경험자의 진술이. 여러분 지금 이야기 들어봐봐. 여러분들 들어보면 또 이제 이해가 또 쉽게 된단 말이야. 법정 외에 어떤 진술이 있었는데 법정 외의 진술 이것이 법정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법정 외에서의 진술이 법정 안으로. 법정 외에서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법정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또는 법정 외에서 한 진술을 종이에 적어놓은 거. 이런 종이가 들어오는 거. 법정 외에서 한 진술을 저 스마트폰 같은 데 녹음시켜 놓고 스마트폰이 들어오는 거. 보이스펜에 녹음시켜 놓은 거 보이스펜이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지. 이게 전문 증거예요. 그래 법정 외의 어떤 진술. 이것이 법정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전문 증거라고. 단 그 진술 내용이 지금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 때 이게 전문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잖아. 근데 안 들으면 이 안으로 안 들어와. 근데 내가 이상하게 여러분 요즘에 이상한 거 하나 깨치는데 똑같은 말을 해줘도 이게 들어오는 타임이 있더라니까. 시점이. 바로 들어오는 친구가 있고 2달 뒤에 오는 친구가 있고 4달 뒤에 오는 친구가 6달 뒤에 오는 친구가 있고 안 오는 친구가 있고.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똑같은 말을 이 새끼만 했잖아 하면 그때는 안 들어오고.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좀 후비지 계속. 이게 뭐 방해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가지더라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줘야만 이게 또 들어오는 게 있는가 봐. 이게 그 타이밍이 있다란 말이야. 자, 이것도 한번 들어봐봐 얘들아. 법정 외에서 씹으린 내용이 이제 법정 안으로 들어온다고. 경험자가 지가 경험한 것을, 지가 본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을 직접 법관기에 쏘아주면 이게 원본, 법정에서 바로 법관기에 쏘아주면 원본이고, 다른 곳에서 쏘아놓은 내용을 들은 사람이 오거나 또는 다른 곳에 쏘아놓으니까 이것을 종이에 적고 종이가 들어오거나, 쏘아놓은 것을 어떤 사람이 녹음을 한 녹음 테이프가 들어오거나, 스마트폰이 들어오거나, 보이스펜이 들어오거나, 또 노트북에 적어놓은 것을 노트북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문 증거. 알겠지? 그 진술 내용이 증거로 쓰일 때. 그러니까 각종 서류들, 조서들, 법정 외에서 씹으린 거, 수사관사에 써버려 씹으린 것을 수사에 적어놓은 종이, 전문 증거 맞지? 그 다음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자수서. 피고인이 지가 집에 가서 쭉쭉쭉쭉쭉 적었단 말이야. 지가 쭉 적어놓은 거. 이 종이가 들어와. 이 전문 증거. 종이. 직접 경험자가 법관의 키에다 바로 쏘아주는 게 원본이라 했지. 그러니까 쥐가 이전에 이 종이에다 쏘아놓은 이 종이가 들어오는 거니까 전문 증거. 목격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법원에 출두하여 전달하는 진술. 목격자가 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나와서 휘부리는 거. 이게 전문 증거, 전문 진술이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스스로 하는 자백. 자, 피고인이 범죄를 한 놈이 법정에서 공판정, 법정에서 법관기에 쏘아주는 거. 뭐 원본. 범행 목격자가 공판에 나와서 지가 목격담을 법관기에 쏘아주는 거. 뭐 원본.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검사가 피해자를 참고인 조사하면서 적어놓은 참고인 진술서. 이 종이, 이 전문 증거. 대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종이 전문 증거다. 종이. 알겠지? 종이가 전문 증거다. 1번 기억번 종이 맞지? 리언번 종이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비업번 종이 맞지? 종이들은 전문 증거.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전문 증거가 또 있죠. 사람이 전문 증거가 되는 경우는 지가 경험한 거 말고 들은 이야기를 법정에서 씹어내는 사람. 이것도 전문 증거다. 그지? 거기에 디귿번 들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들은 사실을 법정에 나서 씹어내는 거니까 이거 뭐 이게 전문 증거죠. 전문 진술. 그 다음 리얼미엄은 뭔데? 피고인이 목격자가 직접 목격담을 그 다음 범죄를 범한 이야기를 법관기에 바로 들려주는 거니까 이건 원본. 됐죠? 정답률이 되게 낮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고. 자, 이번에 위법수입 증거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 2번이지. 위법수입 증거 배제 법칙은 비진술 증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네. 자,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죠. 비진술 증거, 증거물. 그러니까 여러분 비진술이라고 하면 비는 아닐 비.
진술이 아닌 거, 뭐 칼 같은 거, 증거물 말하는 겁니다. 증거물. 이전에 우리 판례는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을 비진술 증거인 증거물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우리 판례가 어떤 판례 이론이 있었죠, 여러분들? 어떤 판례 이론? 어떤 거? 얘들아, 어떤 거? 형질 형상 불변론. 그치? 그러니까 적법하게 물건을 압수한 물건의 형질과 형상, 모양. 위법하게 그 물건을 만약에 가져 나왔을 때 그 물건의 형상, 모양이 똑같다. 똑같은 걸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단 위법하게 가져오느냐 적법하게 가져오느냐 그 차이밖에 없지. 그래, 적법하게 가져온 칼의 형질과 형상, 모양과 위법하게 가져온 칼에 똑같은 칼을 가져온다 했을 때 그 칼의 모양과 이런 게 똑같지 않냐. 그러면 증거로서의 가치도 같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법하게 가져온 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듯이 위법하게 가져오는 칼도 똑같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게 형질, 형상, 불변론이라는 판례 이론이었죠. 그래서 비진술 증거인 증거물에는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게 판례. 그런데 2007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진술, 비진술을 가리지 않고 모든 증거의 증거력이 부정하는 법 규정이 딱 우리 수송법에 들어오니까 판례가 지네들 판례 이론을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했지. 그래가지고 판례 입장을 바꿨다고 안 했나.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지금은 비진술 증거에도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은 인정이 되는 거죠. 예, 적용되지 않다 했기 때문에 틀리고. 그 다음에 3번 피해자 신문조사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이 뭘까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3번에 사경관이 피해자 신문조사에 기재되면 마땅한 피해자 진술 내용을 진술서 형식으로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에 그 진술서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신문조사와 마찬가지로 형소법 3.1조 제3항에 따라 내용을 인정한 때 한해서 증거능이 인정된다라고 했네. 내용 인정한 때. 이거 어떻습니까? 진술서 형식으로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에 그 진술서는 피해자 신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수사 과정에서 야 네가 직접 적어봐 라고 해서 이놈이 만약에 직접 적었다면 이게 뭔데? 스스로 작성한 것을 진술서라고 하죠. 원래는 사경이 피해자 신문할 때는 피해자 신문 조서를 적어야 돼요. 수사기관이. 근데 연필과 종이를 건네면서 네가 한번 직접 적어봐. 직접 적은 이 진술서도 이 조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312조 5항에서 수사 과정에 작성한 진술서는 그 각각의 조사하고 똑같아서 그 각각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있잖아요. 이것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경이 피해자 신문했을 때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3.1조 3항. 따라 이때 작성한 진술서도 피해자 신문조서를 준용하니까 똑같이 3.1조 3항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3.1조 3항이 뭔데요? 적법한 절차 방식 그리고 내용 인정. 내용 인정해야 되죠. 그 이야기죠. 내용 인정한 때 한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옳은 지분이고요. 그럼 1번은 뭐가 잘못됐을까? 형식적 진정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적 진정 성립이 추정돼요. 추정되지는 않죠, 여러분. 형식적 진정 성립이라는 게 뭐라고 해서 간인을 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자, 이것을 내가 한 게 맞으면 형식적으로 진정하게 성립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진정하게 성립됐다 해서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실적 진술까지 당연히 추정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피고인이 네, 간인 맞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맞네요. 형적 진정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적 진정 인정하고 그리고 특신 상태가 다투어지면 이게 입증이 되었을 때 그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추정되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검사가 피고인이 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조서. 여러분 피고인이 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이게 뭔데? 3.1조 4항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문 체계를 딱 잡아야 돼. 제 말이고. 3.1조 4항 뭐냐라고 하면 툭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해주면 참 좋다고. 그 두 문자까지 다 닦고 해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대. 3.1조 4항 뭐 4개제 4개 적실신특. 적실신특 한 문제 더 따져보면 되겠지.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 적됐고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 기재. 뭔데?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실질적 진정 성립. 자, 이것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인정. 그 다음 그 조서에 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특신 상태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는 312조 1항이죠. 적실특. 이거는 피고인이 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고 피고인 아닌 피고인이 되지 않은 피해자 신문조서는 3.1조 4항 적실신특이죠.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 이게 빠져있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그 다음에 3번에 이걸 맞고 이제 4번. 미국 범죄사대 연방수사국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자 이건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검사위의 수사기관 있잖아요. 검사위의 수사기관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자 검사위의 수사기관에 사법경찰관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사법경찰리도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외국에 군화 있는 수사기관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독일 경찰, 영국 경찰, 프랑스 경찰, 그다음 미국 경찰, FBI 뭐 이런 애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강간 사건이요. 어떤 놈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강간을 했어. 실제 문제에 주어진 사례예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미국 뭐에도 미국 크리미널 로에도 당연히 뭐겠습니까? 강간은 범죄이겠죠. 그리고 미국 땅에서 범죄를 했으니까 그 이제 처벌하겠죠. 그때 FBI가 이제 수사를 진행하겠죠. 이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네가 한번 적어봐 임마 라고 했겠죠. 적었겠죠. 진술서. 나중에 이놈이 이제 국내로 추방돼 왔단 말이죠. 거기서 콩밥 먹고 추방돼서 국내로 왔단 말이야. 이놈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미국인을 상대로 강간을 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범한 범죄는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판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 이놈 강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필요하죠. 그 당시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FBI 면전에서. 그러면 이 진술서가 이제 우리 형사 공조가 체결되어 있으니까 미국하고는 이게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럼 이것을 증거로 쓸 수 있는가의 문제. 자 우리 검사위의 수사기관에 외국에 관한 수사기관 FBI도 포함되고 이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신문조서가 나와야 되는데 진술서를 적었다면 이 진술서 또한 피해자 신문조서 따라서 312조 3항 뭔데요? 적법한 절차, 방식 작성되고 그다음 내용 인정이에요. 내용 인정. 그렇게 가면 되죠. 보죠. 조사받는 과정에 작성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 틀리죠.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 이해를 해줘야 돼. 여기 혹 경과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은 객관식으로 나오진 않지만 주관식이니까 이해를 해둬야 돼. 사례형 문제를 딱 주어졌을 때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은 이해. 4번에 위법 수입 증거배 접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번에 압수물은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에 증거 가치에 배람이 없으므로 위법 수입 증거배 접치가 알지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때요? 자 이건 틀리죠, 그죠? 왜? 형질 형상 불변론 이야기인데 이거 폐기가 됐다 했죠? 그러니까 위법 수입 증거배 접치기 이제 물어본다면 이런 것들 대답을 잘해줘야 된대. 압수물은 압수 절차 위법하다 하더라도 물건 자체 증가치에 배람이 없으므로 위법 수입 증거배 접치가 알지라도 증거를 인정된다. 틀려. 이전에는 이게 옳은 지분이었어요.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근데 2007년에 법 개정하고 판례 입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니언디거 리얼은 다 옳은 지분이에요. 됐죠? 니언번 위법하게 수입한 증거는 증거로 못한다는 이야기고 디귿번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줄에 그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건 뭔데? 경미한 위법이라는 거죠. 경미한 위법이라면 증거로 쓸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 그다음 여러분 2차 증거도 증거로 못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 희석이 됐다면 2차 증거를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자, 리얼입니다. 옳은 지분이에요. 그다음 5번 전목칙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가장 완화가 되어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체계를 잡았던데 자 이렇게요. 서류가 들어오면 이게 서류라고 해봐봐. 자 여기에 자, 지금 피고인이 갑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 갑의 범죄를 입증하는 갑의 범죄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쭉 서류에 들어가 있다 해보자. 우리 종이는 전문 증거라고 했지. 근데 이 종이가 너무나도 깨끗한 종이라면 실용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해 작성 서류라면 그냥 들어가거든. 이게 뭔데? 311하고 315. 그치? 그 다음에는 여기 313이 있고 여기 뭐가 있나? 312가 있다. 그치? 312는 다시 6항이 있고 1, 2항이 있고 그 다음에 4항이 있고 뭐가 있노? 3항이 있고 또 여기 사이에 5항이 있고 그죠? 이렇게 이런 체계를 좀 잡아주라고. 이런 체계를 얘들아 이런 거. 이 수상을 작성한 진술서 이야기지 그지? 이때 작성한 진술서는 이 조사하고 똑같은 거니까 1, 2항으로 여기는 4항으로 여기는 3항으로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 311부터 서류는 311부터 315조인데 311, 312, 313 그러면 뭐가 빠져있노? 이 315 있고 314. 314는 어디에? 314. 여기에 314. 314는 이것들의 보충 규정이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해봐봐라. 311조는 어떤 서류인데 이렇게 깨끗하노? 수소법원법관의 면전조서. 그 다음에 315는
3.15는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한 문서. 그 다음 또 3.15 또 있지. 업무자의 업무 통상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들. 그 다음 기타 특히 시용할 만한 증언에 작성된 문서들. 우리 영장실질심사나 체포구속 적부심할 때 우리 지방원 판사 면접에 작성된 것들, 이런 것들. 이때 조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 그 다음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들어가겠죠. 충분히 시용성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보장된 상황 하에서 작성된 서류니까. 3.13은 누구 거요? 사인 작성 서류, 뭐 진술서, 그 다음 진술 기재 서류, 감정서 이런 것들. 그 다음 이 3.12는 수사기관 작성 서류. 자, 6항은요 검정조서. 그 다음 1, 2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곤이 된 피해자 신문조서. 자, 4항은요 검사 또는 사경 즉 수사기관 작성 피해자라든가 목격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뿐만 아니라 한 개 더 검사가 작성한 공범자나 공동피곤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 그 다음에 3항은요 사경이 작성한 자기 것이든 공범 것이든 공동피곤인 것이든 전부 다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러면 시용성이 조금 떨어진다. 즉 똥이 묻어있다. 그럼 똥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똥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시용성이 충분히 보장된다. 저 냄새가 안 난다. 그럼 이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럼 똥 제거해. 이만큼 묻어있는 똥을 제거하는 방법은 뭐? 성립의 진정. 그 다음 이거는 뭔데? 자, 이거는 한 칸 묻어있죠. 이거는 두 칸 묻어있다. 그죠? 두 칸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 검증을 하려고 하면 적성이 맞아야 된다. 했지? 적성. 그 다음 여기는 세 칸 묻어있다. 세 칸 그지? 세 칸 뭐? 적, 실, 턱. 적법한 절차, 실질적 진정 성립, 그리고 특신 상태. 이렇게. 이거는 네 칸 묻어있다. 네 칸 그지? 네 칸 뭐? 적, 실, 신, 턱. 적법한 절차, 실질적 진정 성립, 그 다음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 그 서류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특신 상태. 특신 상태. 그 다음 이거는 원래 5칸인데 이제 크게 2칸이다. 그지? 뭐? 정, 내. 이렇게. 적, 내.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의 내용 인정. 내용 인정. 됐죠? 이렇게.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크게 2칸. 뭐 이게 뭐가 어렵냐? 이걸 내가 암기해오라 한 건데. 이거. 그 각각의 요건들. 이거는 해야 된다, 여러분들아. 그리고 나서 이제 판례들은 한 번씩 대입해 주면 한 번이면 딱 끝나. 이거 제대로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서 자 1번에 사경관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 이거는 가장 엄격하다, 그지? 그 다음 검사 작성 피곤이 된 피해자 신문조서. 이거는 뭔데? 적실특이지. 적실특.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작성한 문서. 이거는 뭐 3.15. 뭐 제일 깨끗하네. 이게 답일 수밖에 없네, 그죠? 그 다음에 사경관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 이건 내 사항. 예, 적실신특. 그렇죠? 답은 3번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6번. 당연히 증거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상 필요에 작성한 통상 문서들. 이거 맞고. 그 다음 니은번. 다른 피고 사건의 공판조서 맞죠? 외국 공무원이 이게 작성한 문서도 맞고. 공무원이요. 외국 수사기관은 여기로 와요. 외국 수사기관은 이쪽으로 와요. 우리나라 공무원은 이쪽으로 가요. 우리나라 공무원, 외국 공무원 이쪽으로 하고. 우리나라 수사기관, 외국 수사기관 전부 다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요. 됐죠? 우리나라 공무원, 외국 공무원 이쪽으로 하는데 수사 공무원은 이쪽으로 온다고요. 수사 공무원은 수사기관 작성. 됐죠? 근데 여기는 수사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냥 외국 공무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3.15 의사 작성의 진단서. 우리 앞에 군의관이라고 돼 있지 않죠? 그러면 사인은 의사예요. 사인은 의사의 진단서는 이쪽. 사인 작성 서류. 그러면 여러분 군의관 진단서는요. 군의관 군인 공무원이니까 이쪽. 이렇게. 그 다음 법원의 판결문 사본. 판결문을 적는 것은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3.15. 그 다음 공소장이요. 수사기관 적는 거죠? 그래서 3.15가 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증거력이 인정되는 것 아니에요. 의견을 적어놓은 것이라면 이 증거를 아예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 메모리카드. 메모리카드는 이쪽으로 가죠. 메모리카드. 업무 통상 과정에 작성한 문서니까요. 성매매 말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 7번에 3.16조 2항 규정된 피고인 아닌 타인. 여러분 피고인 아닌 타인에는 누가 들어간다 했어요? 피고인 아닌 타인. 여러분 이제 이거는 서류 이야기고. 자, 이 문제는 이제 전문 진술 이야기거든요. 우리 전문 증거는 서류, 종이하고 또 사람인데요. 사람이 지가 경험한 거 말고 들은 이야기를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문 진술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얼굴 반쪽에 똥이 묻어있는 놈이 있고요. 얼굴 양쪽에 다 똥이 묻어있는 놈이 있어요.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깨끗한 놈들이 있어요. 똥이 하나도 없고 깨끗한 놈들이 있다고요. 깨끗한 놈들.
이런 거. 너무 여아틱한가요? 내가 왜 이렇게 배려가는지 모르겠다. 자, 이런 놈들이 뭔데, 이름들? 예, 갑이고, 을이고, 병이고. 뭔데? 자, 여기, 자, 갑이 을한테 범죄를 범했고 이를 목격한 병이 있다라 했을 때, 요놈들은 경험자니까 깨끗해요. 경험자니까. 그런데 이 갑이 A한테 말을 건네고 병은 B한테, 또는 을은 자, B한테 말을 건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자, 이네들은 자, 경험자한테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 법정에 나오나 말이에요. 지가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해 들은 것을 진술하는 거니까 전문증거요. 자, 지금 법정에 갑이 있습니다. 갑이 피고인이거든요. 이 경우에 자, 갑하고 정하고 같이 범죄를 범했다는 이렇게 갑하고 정하고 정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지금 여기 이놈이 A입니다. A. 자, 이 A는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이죠. 이거는 얼굴 반쪽의 똥. 왜? 요놈의 이야기를 듣고 요놈이 지금 버젓이 보는 자리에서 A가 나가서 지금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이놈은 얼굴 반쪽의 똥. 그 다음 B 있잖아요. B. 자, 공동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 없으면, 여기 정이 없으면 공범자, 있다면 공동피고인. 지금 갑을 재판하는 거니까. 자, B는 공동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은 놈, 또 자, 목격자 이야기를 들은 놈, 그다음 피해자 이야기를 들은 놈. 자, 이것이 B입니다. B. 자, 이거는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이거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거고. 자, 이거는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피고인 아닌 타인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 아닌 타인. 자,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피해자. 그다음 누구도 들어가요? 목격자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목격자. 또 누구 들어간다고요? 자, 공범자 또는 자, 같은 법정에 있으면 공동피고인이라 부르고요. 공동피고인. 이 같은 법정이 없으면 그냥 공범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범자, 공동피고인도 피고인 아닌 타인에 해당되죠. 정이 B한테 난 갑과 같이 했어. 이 이야기를 들은 B. 갑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겠죠. 내가 봤어. 갑이 범죄 봐하는 거. 이 B. 갑의 범죄 입증하는 증거 되겠죠. 내가 갑한테 범죄 피해를 당했어. 이 B가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이야기를 하는 이 B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얼굴 양쪽에 똥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똥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라? 예, 특신 상태. 316조 1항이죠. 이 특신 상태. 자, 이러면 돼. 이거는 필특이죠. 자, 필요성 더하기 특신 상태. 예, 316조 2항입니다. 자, 이 필요성 1항이 뭔데, 여러분들? 자, 이 재판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박판사 입장에서는 누가 좋다고요? 자, 정병을이 좋아요? 아니면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B가 좋아요? 그렇죠. 예, 같이 범죄를 범한 정, 그리고 병, 을, 경험자가 좋아요. 근데 경험자가 나올 수 있다면, 자, 이 B는 필요 없죠. 근데 만약에, 자, 이 정이 사망했다. 병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런 것들에 준하는 사유로 이놈들이 진술을 못하면, 그때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B가 필요하잖아요. 이 B는, 자, 이 필요성은요, 원진술자의 뭐, 사질 외소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런 것들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바로 필요성에 해당되는 거죠. 됐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4번입니다. 피고인 아닌 1심 상피고인 했죠. 상피고인. 여러분 상피고인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공동피고인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에 상피고인이라고도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상피고인 이퀄 뭐? 공동피고인. 자, 피고인 아닌 1심 예, 상피고인, 즉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아닌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리죠. 피고인 아닌 타인에 해당되죠. 여기 공동피고인도 피고인 아닌 타인에 해당된다 했잖아요. 8번 문제. 다음 중 자백의 증거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에 검사 1회 피해자 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됐다. 사건 송치 받은 당일에 피해자 신문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쓰기 부정되지 않아요. 니은번에 비변호인과 접견이 제한된 상태. 자, 비변호인과의 이 접견은 제한할 수 있거든요. 도망이나 재정인멸의 염려가 있다면. 따라서 이것은 이미 쓰기 부정되지는 않고요. 그다음 D급번에 여러분 이미 쓰기 없는 자백을 경찰에 했다는 거예요. 고문을 통해서. 그 후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도 이미 쓰기 없는 심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쓰기 없는 심의 상태가.
계속되어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을 자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가 돼? 이거는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 되겠죠. 예, 검사는 고문하지 않았지만 임의성이 없는 심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요. 뒤열번에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하에 이루어진 자백.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 이건 어떻습니까? 약속한 자백이에요? 아니죠.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이거는 임의성 있는 자백이다. 자, 9번의 탄핵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의 탄핵 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사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아울러 범죄 사실 또는 간접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허용된다. 틀리죠. 탄핵 증거는 오로지 증명력을 다운시키는 증거입니다. 범죄 사실이나 그 범죄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간접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증거력이 없는 전문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는 없어요. 증명력만 다운시키는 증거라고요. 자, 10번 문제. 증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는데, 자, 범행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은 직접 증거라고 했는데요. 범행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은 직접 증거이다. 그렇죠. 목격자가 하는 것은 직접 증거예요. 우리 직접 증거라는 것은 목격자의 어떤 목격담, 목격자가 자기가 목격한 거. 10번 볼까요? 자, 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이건 직접 증거죠. 직접 증거고. 자, 목격자의 증언이라든가 피고인의 자백이라든가 이건 직접 증거요. 비진술 증거도 실질 증거가 될 수 있다 했는데요. 우리 실질 증거라는 것은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직간접 증거를 말해요.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 간접 증거. 인증, 서적, 물증은 다 불문이거든요. 그래 비진술 증거, 물건도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간접 증거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실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실질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진술 증거, 증거물도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 맞잖아요. 그 다음 탄핵 증거는 실질적인 증명력을 감세 다운시키는 거 맞죠? 증거 자료는 범죄 사실 인정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를 말한다. 우리 범죄를 입증하는 그 유형물 그 자체, 증인이라든가 각종의 서류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의 물건이죠. 범행도구 이런 것은 증거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 방법이요. 증거 자료가 아니죠. 이 증거 방법을 조사해서 알게 된 그 증거의 내용이 있죠. 내용. 증인을 신문하면 증인의 말인 증언, 그 다음에 서류를 낭독하면 서류의 내용, 물건을 제시하면 물건의 어떤 상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뭔데요? 이게 바로 증거 자료. 여러분 우리 사람에는 남자와 여자 전부 다 합해가지고 우리 사람이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증거 방법, 그 증거로 법정에 들어왔는 유형물 그 자체도 증거라고 하고요. 그 유형물을 조사해서 알게 된 그 내용들도 증거라고 해요. 남자든 여자든 다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둘 다 사람, 둘 다 이렇게 법정에 들어와 있는 이렇게 사람 있잖아요. 증인, 그다음에 각종의 서류, 그다음에 각종의 범행 도구 같은 거. 이건 이제 증거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증거라고 해요. 이 증거를 조사해서 알게 된 그 내용 있잖아요. 이 증언, 이 서류의 내용, 그다음 물건의 상태 이런 것들도 다 증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증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유형물 그 자체 유형물 그 자체를 증거 방법이라고 하고요. 증거 방법. 그다음 이 유형물을 조사해서 알게 된 그 증거의 내용 있죠. 내용. 이 내용을 증거 자료라고 한다. 증거 자료. 자, 이거는 증거 방법. 그다음 이걸 조사해서 자, 신문, 낭독, 그다음 제시 이런 통해서 알게 된 그 증거의 내용을 증거 자료. 그러니까 유형물 그 자체니까 방법이죠. 그다음 혈흔 같은 것은 간접 증거예요, 여러분들. 간접 증거. 직접 증거는요. 자백이라든가 목격자의 증언 같은 이런 것들이 직접 증거죠. 다음 11번.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검사 이해 사기한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는 검사 위에 사기한이 사경이죠.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그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당해 피고인이 공판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1번이죠.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 있잖아요. 자기 것뿐만 아니라 공범 것도 전부 다 사망은 정례, 내용증 누가 한다고요? 당해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는 없어요. 자, 12번.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몰수는요.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몰자예요. 자유로운 증명. 원래 몰수는 형벌이니까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엄격한 증명이어야 한다는 게 다섯 설적해네. 근데 우리 판례는 자 이건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꼭 암기가 필요합니다. 몰자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몰자. 그다음 상습범에 있어서 상습성 있죠. 이거는 상습성이 있다면 가중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이거는 엄격한 증명.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모도 범죄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엄격한 증명. 그 다음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있죠. 여러분 음주운전인가 아닌가를 이제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공식이 있는데요. 이게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내가 만약에 운전을 오후 3시쯤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단속에 걸렸어. 내가 잇몸 질환도 있고 막 해가지고 피를 뽑아서 하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병원까지 가는데 한 3시간 걸렸어. 피를 뽑아서 알코올을 이제 측정해 보니까 알코올이 나온단 말이지. 그럼 이게 운전 당시 알코올은 아니지? 그러면 이 운전 당시 알코올은 지금 3시간 지났으니까 3시간 전이지. 그러면 3시간 전에 알코올이 얼마가 되는지. 왜? 피 속의 알코올은 희석이 되니까 시간당 0.03에서 0.008 단위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으로 추산해가지고 3시간 전에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측정을 해내는 이 공식을 위드마크 공식. 자, 범죄는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 검사가. 이 범죄를 입증하는 과학적 공식 또한 엄격한 증명일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범죄를 입증하는 공식이니까.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 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실들 전부 다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위드마크 하면 위라는 글자를 따서 엄이라고 딱 기억해도 위험. 사람이 위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험, 엄격한 증명 됐죠. 그 다음에 공판기일의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 우리 진술의 임의성, 진정성립, 특신상태, 친고죄의 고소, 반의사 물벌죄의 처벌 불허는 사표시의 부존죄, 직고발 사건의 고발,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사실들이지. 따라서 이런 것은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면 되는 사실들이지. 그 다음에 임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임자. 그 다음 13번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 태도와 다른 것은 2번이죠. 피해자였던 피고인이 사법경찰이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 내용으로 된 사법경찰이 작성한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도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네. 여러분,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검정조서, 실황조사서가 있는데 우리 검정조서라는 것은 오감각으로 인식한 내용을 적는 것을 검정, 이를 기재한 조서를 검정조서. 실황조사라는 것은 이것도 오감각으로 인식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임의수사로 진행되는 검증이라 생각하면 돼. 이거는 강제사, 이거는 임의수사. 둘 다 오감각으로 인식하는 것. 사람을, 장소를, 물건을. 그러면 자, 이 검정 결과를 기재한 부분이 있겠지. 그 다음에 검증을 해야 되는, 실황조사를 해야 되는 목적물을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현장에서 하는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범행을 재현하는 것을 찍은 사진, 이것을 찍어서 첨부하는 부분이 있다고. 근데 이 부분은 과연 여기 타이틀대로 검정조사나 실황조사서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예, 볼 수 없죠. 왜? 서류는 타이틀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데, 이 내용은요 수사기관이 묻고 피해자 답을 한 것이니까 말로 답을 한 것이고 행동으로 답을 한 것이고 글로 기재한 것이고 여기는 사진으로 기재했다 보면 돼. 따라서 이거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되겠죠. 여기에 만약에 사경이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경이 작성한 검정조서가 맞고, 검정조서가 맞으니까 3.1.2조 6항 즉성이 되겠지. 그런데 자, 이 부분은 피해자 신문조사가 되니까 3.1.2조 3항 뭔데? 정례, 적절반과 내용 인정이 되겠다, 그지? 따라서 내용을 부인하면 이 부분은 증거 능력이 부정되겠죠. 거기에 그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사진, 그리고 그 진술 내용. 자, 사법경찰 작성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 틀리죠. 증거 사용이 안 됩니다. 14번에 위법 수입 증거 배접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증거로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경미한 절차 규정 위반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위법 수입 증거 배접칙할 때 위법이 아닙니다. 위법이라는 것은 중대한 위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중대한 위법.
15번에 당사자 동의와 증거 능력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리인 또는 변호인 출정한 경우에도 피고인 출정하지 않을 때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서 할 수 있는데 대리인 또는 변호인 출정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출정하지 않을 때에도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틀리죠? 우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서 증거사항에 동의합니다 해도 증거 동의지만, 자, 이 증거 동의 간주가 되는 게 있죠. 증거 동의 간주는 본다는 거죠. 동의한 것으로 보는 거. 뭔데? 불출석. 자, 요놈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런데 이때 자, 전부 다 나오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을 때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그런데 이놈은 안 나오는 대신에, 피고인 안 나오는 대신에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나왔다면 그들이 반대 신문을 행사할 것이거든요. 따라서 아무도 안 나와야만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고, 변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나? 1번에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리인, 변호인 출정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았다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했기 때문에 틀려. 아무도 피고인 측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 피고인도 나오지 않고 변호인도 나오지 않고 대리인도 나오지 않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을 때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됐죠. 넘어가 볼까? 그 다음에 이제 16번이요. 범죄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4번 보세요.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까지 줘야 하는 건 아니다.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라고 했죠. 왜 틀리고. 그 다음 17번. 자, 간이공판이요. 2번이죠. 예, 간이공판 절차에서 자백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간이공판 자백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공판 자백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이공판이요. 한번 해보세요. 간이공판은 뭐라고요? 자, 피고인이 자백을 했을 때 간이공판으로 넘어가는데요. 자백을 했을 때 이 간이공판은 통사의 공판 절차하고 달라지는 점은 뭐라? 이거 말고는 통사의 공판 절차하고 똑같아요. 이게 뭔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 증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 개의 관문, 이 세 개의 관문이 증거 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 여러분, 경찰 공무원이 될 때 세 개의 관문이 엄격히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잖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법정에 들어가서 그 자격 요건을 갖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관문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위법하게 수반한 증거 자격 없어. 임의성이 없는 자백 자격 없어. 전문 증거 자격 없어. 예외 당하는 거 빼고 3일부터 316 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세 개의 관문이 엄격히 그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법 수입 증거 못 들어와. 자격 없어. 임의성이 없는 자백 못 들어와. 자격 없어. 전문 증거 자격 없어. 이렇게. 왜? 전문 증거는 실용성이 떨어지니까. 전에 들은 이야기니까. 그래도 요놈이 자백을 냈으니까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들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 이거 없어진다고. 그래, 세 번째 관문이 없어져요. 3차 시험이 없어지니까 증거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겠지. 이게 간이공판 특색 중에 하나죠. 그다음 또 하나, 들어온 증거를 조사할 때 법이 정한 방법대로 조사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완화시켜준다고. 그래서 증거조사를 빨리 끝내서 빨리 재판 끝내겠다는 게 간이공판이죠. 자, 이쪽 부분에 우리 공부했던 증거법의 원칙이 있는데 뭔데? 이거 뭐 정명력, 이쪽이 정명력이잖아요. 정명력. 이거는 뭔데? 자백 보강 법칙. 자유심정주의. 그다음 이건 뭔데? 자백 보강 법칙. 오늘 이 부분 잠깐 할 거예요. 자백 보강 법칙. 이거는 간이공판의 경우도 다 똑같이 통상의 공판 절차 똑같이 인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간이공판의 경우에 자백 보강 법칙이 배제가 된다 하면 틀립니다. 적용되지 않고 틀리죠. 적용돼요. 그 다음에 18번에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3번이죠. 법원은 공소되기 후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틀립니다. 뭔데, 여러분들? 배제결정. 이 기억 안 나십니까? 배제결정에서 좀 기억했으면 좋은 내용. 뭔데? 준다, 적시, 이렇게. 까먹었나요? 자, 배제결정. 공판 준비기일 종결된 다음 날까지 배제결정 가능하고, 여기 대해서는
적시한고 가능하죠. 배준다 적시라고 했습니다. 배준다 적시. 그래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틀리죠. 그다음 19번에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 뭐냐. 자, 1번에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틀리죠. 공판 준비기일은 공개죠. 그다음 공판이란 글자 들어가면 원칙 공개라고 했잖아요. 2번에 공판 준비기일에는 검사 피고인 출석한다. 법원은 공판 준비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해 변호인이 없을 때 직권 변호인 선정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을 수 있고 피고인은 법원에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2번에요. 검사 및 피고인 출석해야 한다. 틀리죠. 검사 및 변호인 출석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검사하고 변호인 출석이라고. 물론 공판 준비기일에 피고인이 필요하면 소환할 수 있고 소환이 없는 경우에도 출석할 수는 있죠. 그 다음 3번에 이거는 맞고 4번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에 대해서 공판 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공판 준비기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불복 안 돼요. 자, 20번 공판기일에 피고인, 변호인 출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번이죠. 약식 명의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재판 청구한 사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필요하다. 피고인의 출석은 필요하다. 판결 선고만을 남겨놓은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수업하도록 할게요. 5분만 쉬었다 하게.